공짜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모든 것에는 대가가 따르게 되어 있죠. 특히 나라에서 복지로 해주는 것들도 그 당시에는 공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내고 있는 세금이라는 걸 굳이 설명을 해줘야만 아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나라가 세금을 걷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소득세, 지방세처럼 눈에 보이게 걷어가기도 하지만 물가 상승을 일으키고 화폐 가치를 하락시켜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금을 걷어가기도 합니다. 경제학자들도 인플레이션은 보이지 않는 세금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죠. 대한민국도 복지가 참 좋은 국가로 알려져 있는데 전 세계 나라 복지 순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복지는 전 세계 25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GDP 대비 복지 지출 비용과 복지 국가 지수나 아니면은 사회보험 보장 범위 등등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정리해 놓은 사이트 기준으로는 한국이 25위에 해당한다고 해요. 솔직히 우리나라 정도면은 뭐 더 바랄 것도 없고 살기 좋은 상태라고 보는데 문제는 갈수록 국가가 자유시장 경제를 조금씩 침범하고 정부의 영향력이 확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아무것도 안 해도 돈 주고 직장 잃어버렸다고 돈 주고 취업하라고 돈 주고 이러면은 싫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뭐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등 정부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주는 나라라면 걱정도 없고 삶이 훨씬 편할 것 같지만 과연 그럴까요? 그래서 오늘은 복지가 좋은 나라일수록 더 가난하고 왜 더 부자가 될 수 없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같은 나라들은 태어나서부터 노후까지 정부가 폭넓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유명한데요. 이런 국가들은 무료교육, 무상의료, 넉넉한 실업급여와 연금 등등 전 국민을 위한 사회복지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죠. 부모 입장에서는 대학까지 교육비 부담이 없어서 좋고 아플 때는 병원비 걱정이 없기도 하고 그리고 갑작스럽게 실직을 해도 국가에서 생활을 일정 수준 보장해주니까 이렇게 봤을 때는 든든하기도 하죠.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1위가 핀란드, 2위가 덴마크, 3위가 아이슬란드 순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통계는 140여 개 국민을 대상으로 삶에 대한 만족도를 복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발표했다고 해요. 멀리 가지 않고 옆 나라 일본은 55위, 한국 같은 경우에는 58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고요. 확실히 1, 2, 3위 나라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복지 지출이 높은 만큼이나 평범한 국민들의 삶의 만족도도 높은 편이었고요. 의료비나 교육비 같은 큰 지출에 대한 걱정이 적으니까 마음이 안정이 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죠. 하지만 이런 복지천국의 반대편에는 반드시 막대한 비용이 따른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말 그대로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거죠. 이런 복지국가의 넉넉한 복지 혜택은 결국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복지제도가 좋은 나라일수록 정부의 재정 지출이 크고 그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민 개개인이 부담하는 세금 수준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렇다면 복지 선진국들은 도대체 세금을 얼마나 걷길래 그 많은 복지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는 걸까요? 경제협력개발기구 통계를 보면은 바로 그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복지 국가들의 국민 부담률을 보면은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GDP 대비 절반에 가까운 돈을 세금으로 걷어들이고 있는 거죠. 반면에 우리나라는 23%, 미국은 27% 등등 복지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나라들의 국민 부담률은 20에서 30%대로 훨씬 낮습니다. 쉽게 말해서 북유럽 국민들은 일반적인 나라들보다 소득 대비 세금을 2배 가까이 더 부담하고 있다는 거죠.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복지 지출을 늘리려면 세금 인상은 불가피해요. 그래서 북유럽 국가들은 오래전부터 평균 44%에서 45% 이상의 높은 조세 부담률과 25%에 달하는 부가가치세로 복지 재원을 충당해왔는데 참고로 한국의 부가세는 다들 아시다시피 10%로 북유럽 나라들의 절반도 안 되는 수치죠. 솔직히 지금도 이것저것 뭐 떼가는 게 많아서 스트레스인데 여기에서 2배를 더 뗀다고 생각하면 진짜 토 나올 것 같아요. 우리나라한테 뭐 크게 바라는 것도 없는데 말이죠. 그냥 지금처럼 치안 좋고 개인의 자유가 보장이 되고 자유시장 경제 체제가 오래 유지가 돼서 시장에 많이 기여하는 만큼 그만큼 많은 보상을 받는 지금이 좋습니다. 어쨌든 많은 복지를 누리려면 그만큼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고 복지가 많아지고 정부가 개입을 하면 할수록
개인의 자유는 사라지고 선택이 아니라 강압적으로 세금을 더 내야 된다는 겁니다. 다행히 현재 한국의 복지 수준도 아직은 제한적이라 국민 부담률이 OECD 평균보다 낮고, 만약에 세금을 더 걷는 것도 아닌데 무작정 복지를 더 늘리는 경우에는 포퓰리즘으로 나라를 망치는 거라서 이거는 또 다른 심각한 문제이긴 해요. 그리고 또 다른 예로 한 분석에 따르면 일본의 국가 부채는 GDP 대비해서 234%이고 미국은 122%로 상당히 높은 편인데, 복지 천국이라고 하는 독일은 2022년 기준 65%, 스웨덴은 43%, 덴마크는 35%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즉 복지 지출을 나라 빚으로 메우는 대신에 국민 세금으로 충당해온 걸 알 수가 있죠. 한마디로 복지 수준을 높이려면 지금 내든 나중에 내든 결국에는 내 돈으로 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북유럽과 같은 복지 국가에서는 개인의 부를 쌓는 난이도가 2배는 더 어렵다고 할 수가 있죠. 왜냐면 버는 돈의 절반을 다 가져가 버리니까요. 번 돈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된다면 연소득이 아무리 높아져도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절반 이하로 떨어지겠죠. 그리고 근로소득 말고도 소비 단계에서도 높은 세금이 붙는데, 스웨덴이나 덴마크 같은 북유럽 나라들은 기본 22% 수준의 부가가치세를 내야 된다고 했죠. 즉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가격의 4분의 1만큼을 세금으로 더 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그만큼 서비스 가격에 전가가 되겠지만요. 결국 복지국가 국민들은 돈을 벌 때도 소비를 할 때도 다각도로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 셈인 거죠. 늘어난 복지만큼 개인의 자유가 사라지는 겁니다. 능력 대비해서 많은 복지를 누려서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복지가 딱히 필요 없는 사람들은 선택지도 없이 절반이 세금으로 뜯기고 심지어 소비를 할 때도 부가세로 뜯어가니까 남는 돈으로 저축을 하거나 투자를 할 여력도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이런 구조면은 일반 직장인이 월급을 모으고 재테크를 해서 부자가 되기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구조라고 할 수가 있죠. 심지어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요, 직장인뿐만 아니라 고용주가 직원 급여의 추가 3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회보장 부담금으로 납부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보통 이 돈은 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육아휴직 지원 등에 쓰이는데, 겉보기에는 회사가 내는 돈이지만 결국에 경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인건비를 크게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상황에서 누가 기업을 하고 싶어 하겠어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한 사람을 고용할 때 월급의 3분의 1만큼을 추가 비용으로 더 내야 되니까 쉽게 임금을 올려주기도 힘들고 고용을 더 늘리기에도 부담이 되겠죠. 그리고 근로자 입장에서도 그만큼 자신의 노동이 비용으로 비싸지는 거니까 임금 인상폭이 제한이 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요, 경쟁력이 있는 일자리 창출에도 제약이 생길 수가 있고, 확실히 이런 구조는 경제 전반의 활력을 둔화시켜서 개개인들이 높은 소득을 얻을 수가 있는 기회가 줄어드는 건 당연하고요.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 나오기가 힘들 것 같다고 생각해요.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도 열심히 투잡, 쓰리잡 뛰면서 투자까지 열심히 하면 그래도 계층 이동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복지 국가에서 살게 되면은 그 난이도가 몇 배는 어려워지게 된다는 게 진짜 듣기만 해도 속이 답답하더라고요. 사실은 이런 국가라고 하면은 모두가 평등한 복지천국 국가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스웨덴도 복지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빈부 격차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GDP의 1.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부자가 7명이나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난 30년 동안 우리나라 돈 기준으로 1조 5천억 원 이상의 재산을 가진 억만장자는 20배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의 자산을 모두 합치면 스웨덴 GDP의 70%에 해당한다고 하고요. 도대체 이런 복지 국가에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스웨덴은 1990년대 후반부터 부유세를 폐지하거나, 그리고 2003년에는 10% 이상 대주주가 보유한 배당금에 대한 세금 폐지, 그리고 2004년에는 상속세랑 증여세까지 사라지면서 말 그대로 돈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천국과도 다를 게 없죠. 즉 복지 국가라고 해서 모두가 평등할 수 없다는 겁니다. 복지를 외칠수록 중산층만 점점 사라지고 소수의 부자들과 다수의 평등한 서민들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 사례로 봤을 때 2010년대 프랑스에서 부유세를 도입하면서 세금을 크게 올리니까 돈이 많은 프랑스 유명 배우나 많은 부자들이 해외로 나간 적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높은 세금에 대한 반발로 많은 인재와 자본이 빠져나가면요,
남은 국민들만 더 힘들어지게 되니까 웬만하면 부자 증세는 안 하는 게 장기적으로 더 높은 효율을 낸다는 걸 여러 가지 해외 사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꼭 세금을 많이 내면 안 좋은 거고 적게 내야 좋은 거고 이런 식으로 단면적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나라 국민들의 정서에 따라서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세금을 많이 내더라도 그만큼 국민들이 일상에서 누리는 혜택이 크다고 느낀다면 충분히 만족할 수도 있겠죠. 제가 초반에 소개를 들었던 것처럼 스웨덴이나 덴마크 국민들은 정작 본인들의 세금이 높다고 느끼는 비율이 미국인보다 낮았다고 하니까요. 왜 그럴까요? 국가가 연금, 의료, 교육까지 전부 책임을 져주니까 별도로 신경 쓸 것도 없고 그리고 교육비 걱정도 없고 대학 등록금도 무료니까 오히려 그 나라 국민들은 이게 훨씬 더 싸게 먹힌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복지국가들은 빈곤과 실업, 질병 등등 이런 문제들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게 되니까 사회적으로도 범죄율 감소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게 되겠죠. 물론 이런 시스템은 국가의 성장력 자체를 낮추긴 하겠지만 각자 개개인들의 삶은 만족도가 높았다는 거죠. 그래서 북유럽 국가들은 높은 세금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민주주의 지표나 국민 행복 지수에서 항상 최상위를 기록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국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대신에 나라에 바라는 게 많고 다양한 복지를 바란다면 그만큼 공짜도 없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정부의 힘이 커지고 복지가 늘어날수록 개인의 세금 부담이 커지거나 아니면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거나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일반 서민들이 부자 되기는 더 어려워지고 돈 모으는 거는 더 어려워질 테니까요. 안 그래도 요즘 점점 돈도 많이 풀고 자유시장 경제보다는 정부가 관여하는 부분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보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껏 제가 살면서 봤던 사람들 중에서 나라에 너무 의지하려고 하고 너무 공짜 좋아하는 사람들 치고는 성공한 사람들은 못 본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